우리 전통의 뿌리와 원동력을 찾아서 떠나는 시간, 전통체험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오늘부터 류시연 씨가 저와 함께 이 뿌리 깊은 나무를 더욱더 푸르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실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남경 씨. 느낌이 새롭네요,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전통이란 건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꼭 양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양파도 이렇게 껍질을 까면 그 안에서 속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전통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그 맛과 멋이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제가 그 전통의 맛과 멋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그 맛을 전달해드리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비유였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예. 네. 자, 오늘도 우리 전통 체험 뿌리 깊은 나무를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시죠? 네, 원광대학교 정동훈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그 젊은 세대가 사실 전통을 잘 인식하지 않고 자꾸 네. 이렇게 소멸되어가는, 사라져가는 그런 우리 옹기의 맛을 체험했다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세 번째로 전통을 체험을 해볼 텐데요. 어떤 전통을 체험하고 또 체험할 주인공들이 누군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랜 세월 우리 어머니들의 손길 가까이 우리의 맛을 담아온 우리 그릇 옹기. 질펀한 장류부터 짭짤한 젓갈까지 그 안에 품어 감칠맛으로 우려내는 옹기엔 1년 내 우리네 입맛을 돋구는 먹거리들로 가득하다. 우리 땅의 흔한 진흙으로 빚어낸 옹기는 가난한 민초들의 가장 요긴한 살림살이로 우리 생활의 한 구석에서 드러나지 않게 제자리를 지켜왔다. 상고시대로부터 우리 생활과 하나가 되어온 옹기는 이제 산뜻한 그릇들에게 밀려나고 있는데 21세기를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옹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여기 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6명의 공학도가 모였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양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옹기를 만들어 왔는데요. 옹기는 세라믹한 종류로서 굉장히 다양하고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옹기의 첫 제작에서 마무리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통체험 뿌리 깊은 나무 파이팅! 옹기를 체험하고 돌아온 한양대 금속재료공학과 학생들을 소개합니다. 네, 뿌리 깊은 나무 전통 체험단 3기입니다. 한양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 학생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 금속재료공학하고 옹기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그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 아니에요. 저희 금속재료 그러면요. 예. 사람들은 모두 쇠를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쇠, 네. 금속. 네. 그런데 저희 금속재료공학과는요. 금속공학과와 재료공학과를 합쳐서 금속재료공학과라고 그러거든요. 예. 즉 말하면 모든 재료를 연구해요. 저희 학과에서는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옹기는요. 이 세라믹이거든요. 저희가 배우는 학문 중에 세라믹이라고 있는데 이건 특별히 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흙을 얘기하는 거죠? 네. 흙. 근데 사실 흙으로 만든 거 하면 뭐 자기도 있고 많잖아요. 자기도 뭐 백자, 청자. 근데 그렇죠. 그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이면은 옹기라는 것을 택했을까? 옹기하면 좀 투박하거든요. 네. 네. 누가 얘기를 해줄까요? 모든 공학도라면 당연히 실용성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재료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재료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실용적이고 저희들이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까 하는 생각에서 당연히 그러면 청자나 백자보다는 옹기 쪽에서 택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네요. 이유가 있네요. 또 한 예. 친구. 그리고요, 청자나 자기는 옹기보다 값비싼 이미지 때문에요 다가가기가 힘들었는데 옹기 같은 경우는 정말 옛부터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릇이어서 네. 오히려 다가가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어떻게 학생들 표현이 적절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민영 학생이 얘기했듯이 우리 도자기 그러면 되게 청자, 백자 이렇게 유명한 도자기들이 있습니다만 옹기는 사실 잘 안 알려져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못 끌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천여 년 동안 우리 한국이 존재도 쭉 지나온 역사 속에서 늘 존재했던
예를 들어 청자나 백자는 잠깐씩 있다 사라졌고 또 그게 귀족적인 것이었었어요. 예. 뭐 특수층을 위한. 근데 그 옹기는 많은 사람에게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예를 들어 초가집이든 귀화집이든 이렇게 사용되어 왔던 그런 그릇이죠. 그래서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체험을 했다 해서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도 예. 괜찮겠어요? 기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 열심히 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정말 기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과연 우리의 한양대 금속재료공학과 학생들 전통체험단 3기인데요. 우리 그릇 옹기와의 만남 어땠는지 한번 빨리 구경하고 싶어요. 네, 전통체험 함께 함께 보시죠. 가을 안개를 뚫고 찾아 나섭니다. 여기 맞아. 옹기 맞는데 옹기 많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니들 만들러 온 거야? 네. 그래. 이번에요 제가 옹기 만드는 전통 체험을 하러 왔거든요.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힘들어도 할 수 있겠어? 예. 문제 없죠. 근데 무척 힘든데 과정이. 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남는 건 힘뿐. 그래. 우리 작업장에 들어가가지고 배워보자. 감사합니다. 힘찬 인사로 이제 시작. 무슨 일이든 첫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완성된 옹기를 닦으며 옹기와도 인사를 나눈다. 잘 닦아서 파란 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두드리고 닦으며 조금씩 느껴가는데 잘은 몰라도 뭔가 다른 느낌이다. 프레독이란 조금 낯선 이름. 프레독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울 때 소금을 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소금은 가마 안의 온도를 최고점까지 끌어올려주고 옹기의 강도를 더욱 높여준다. 그래서 프레독은 궁중에서 많이 쓰여왔다. 4대째 가업으로 프레독 제작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배연식 선생. 현재 인천 카톨릭대학 전통종교미술학과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으며 강화도와 제주도에 프레독 마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흙이 균일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흙의 감촉. 그러니까 입자를 갖다 재정돈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흙밟기는 흙 속에 남아있는 공기를 빼주고 점력을 강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 오리궁뎅이 내밀듯이 앞발만 뒤꿈치만 싹 내밀면 되는 거야. 뒤꿈치에다 힘을 주라고. 작은 흙무덤 하나 밟기가 이리 힘겨운가. 어디 자기 발의 반 정도에서 민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밟기 전보다 한 2배 정도의 점력을 갖게 된다. 가다듬은 정신을 뒤꿈치에 모으고 힘을 안 주면은 그냥 미끄러져 나간다고 위에서 밟지 말고 그 얼마만큼 쓰기에는 이렇게 큰 작업 못해도 뛰면서 이렇게 말아봐 자기가. 저걸 저렇게 다시 둥글게 마네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저걸 다시 말아서요 안에 있는 공기를 다시 빼내는 거예요. 다시 탁탁 해가지고서 치게 이제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딱 만들어져야 돼요. 딱딱하게 자 이렇게 그 어정쩡한 자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발을 갖다 이렇게 그 저거를 해가지고 내리치라고. 많이 내리칠수록 단단하게. 단단한 게 아니라 속 안에 이제 그 마른 부분이 이제 공기가 다 빠지는 거지. 밟기를 끝내고 이번엔 내려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공기가 없잖아. 공기가 있는 부분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공기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야. 이쪽에 보면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이제 공기가 있는 거고 그 모양을 잘 갖다 반죽이 살살 되는지 쳐봐. 저렇게 금방 확인이 되는군요. 자,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코일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예. 질덩어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기 편리한 굵기와 크기로 늘려줘야 됩니다. 집에서 살짝 이게 빠르게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밀어주라고. 되는데 두꺼운 쪽을 들어줘. 기초 작업이 끝나가면서 이제 어떤 옹기를 만들지 빠르게 상상해 형태가 본다. 어느 정도 돼야지만은 이게 질이 잘 늘어난다고. 모양은 일정, 그러니까 항상 화병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그런데요. 뭔가 이렇게 생긴 화병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화병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만들어 놔봐야 알겠네. 그죠? 근데 신기한 건지 부드러워요 거기. 그리고 저는 진짜 큰 항아리를 김치떡을 만들 거예요 저는. 요즘 김치 냉장고보다 더 좋은 김치떡 만들 거예요.
제가 손재주가 없나 봐요. 만드는 것마다 이상한데 어쨌든 동전 그릇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79년생이라서요. 1979년도짜리 돈을 모으거든요. 동전을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흙이 사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황토가 특히나 우리 사람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걸 직접 발로 밟고 손으로 짓이기고 하면서 흙의 기분 같은 거, 그게 굉장히 기분 좋다는 거를 느꼈고요. 드디어 물레가 돌아가고 먼저 옹기의 바닥부터 만든다. 너희들이 이제 처음 만드는 거니까는 이러한 어떤 원이 있어야지 이게 형태가 동그랗게 잡힌다는 거지, 중심이 잡힌다는 거지. 힘을 줘가지고서 이렇게. 선생님의 굵은 손가락 사이로 힘이 들어간다. 밑에 건 떼내지 않는 거예요? 아예. 빨라진 물레의 속도에 맞춰 단순한 진흙 덩어리가 조금씩 모양을 잡아가고 한숨에 말아올리는 선생님의 손놀림에 그저 감탄뿐이다. 얇게 해주면은 중심을 잡아주면서 쓸어 올리면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와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 조금 큰 기물들에는 이러한 이제 도구를 사용한다고. 조개 조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손으로 되면은 일단 울퉁불퉁하잖아. 저런 방법도 있었네요. 신기하네요. 예. 이런 게 장인의 경지란 걸까? 선생님은 흙과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눈다. 선생님의 손과 흙이 하나가 되면 어느새 조그만 옹기가 물레 위에 떡하니 앉아 있으니 아무리 빠르고 편리한 세상이지만 흙으로 그릇을 빚는다는 수천 년 된 전통이 새삼 신비롭다. 하찮은 옹기 하나에도 장인의 마음과 시간으로 쌓은 솜씨가 배어 있음을 감히 손끝으로 느껴본다. 과연 우린 해낼 수 있을까? 물레 앞에 앉긴 앉았는데 마음먹은 대로 손놀림은 따라주지 않고 원봉의 손길이 닿자마자 진흙덩이는 기묘한 모양으로 바뀐다. 이대로 원래 모양대로 잡을 순 없죠. 다시 해야 되는 거. 이번에는 뭔가 나올 듯한데요? 네.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처럼 좀 속도가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 거예요? 전데요. 예. 저 정도 모양을 잡히면요. 저도 손이 떨려가지고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 결국 또 망쳤네요. 저게 아무래도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럼요. 사실 저희가 한 작업이요. 몇 개월 이상의 훈련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선생님께서 저희가 온기를 느끼게 할 수 차례를 있게 기다리는 이도 배려해 주신 것 작업을 같아요. 하는 이들도 모두 말이 없다. 숨까지 멈추고 끝을 안 맞춰서 그래. 후배의 훈수 한마디에 더욱 예민해진 동진. 결국 조금 모양이 잡힌 듯한 옹기는 다시 무너지고 멋진 옹기를 만들겠다는 꿈이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이다. 안에서 밀어주는 거하고 바깥에서 밀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진우 곁에 던져진 흙은 아직도 단지 흙덩어리일 뿐이다. 그러나 원봉의 흙덩어리가 드디어 조그만 그릇 모양을 갖췄다. 정말 대단하네요. 몇 달 걸려 배우는 걸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배우다니. 이제 빚은 그릇 모양을 물레로부터 들어 올려야 하는 순간. 잘못하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품에도 걷어 붙이고. 처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땠어요, 저 때? 원봉이가 진짜 가장 나라의 먼저 완성된 기분이었거든요. 옹기를 뭔가 해낸 것 같고 대학에 붙은 것만큼 기분이 좋았어요.
6시간 동안 부수고 다시 만들기를 되풀이한 진우. 드디어 완성을 하고 조심해서. 자르는 데 쓰는 도구는 철실 한 가닥. 이제 들어. 정작 진우의 얼굴엔 웃음기가 없다. 그릇엔 이미 진우의 마음이 가득하다. 행복이야. 제일 맛있어. 아니다. 중심이 잡히면은 두께가 일정해지는데 이런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야, 배우는 과정이. 그러니까는 이러한 과정을 조금만 더 숙달이 되고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좀 큰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을 잡아가지고 두께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형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께하고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진우가 이 얼마만큼의 두께를 갖다 유지했다는 거는 상당한 경지에 올라간 거라고. 박수 한번 쳐줘라. 우리 박진우 군께서 저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감회에 젖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저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 처음엔 계속 망치니까요. 계속 마음만 조급해지고 그게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3시간 동안 계속 하니까 이제는 뭐 마음이 포기가 되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 잘 되더라고요. 네. 제일 처음에 우리 원봉이 학생이 끝냈죠? 어땠어요? 처음엔요, 낯선 작업에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네. 물에 적신 헝겊하고 물레의 속도하고 그 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요, 금방 중심이 안 잡혀서 금방 쓰러지거나 아니면 두께가 일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성공했을 때는 진짜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장난치고 놀던 친구들도 그때 말은 되게 진지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 또한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좋았어요. 상당히 감격했나 봐요. 예, 와인 원모양은 아직도 좀 흥분이 돼 있어요. 네, 그래요. 예. 그런데 아까 저기 박진우 군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막 급하니까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일단은 그 정리가 돼야지만 돌을 쌓는 것처럼. 그렇죠. 작업이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흙 밟는 작업은 뭐 뒷짐지고 이렇게 밟으니까 그렇게 힘들어 보지는 않은데 또 땀을 제일 많이 흘렸어요. 이민영 군이 땀을 많이 흘리는 거 보니까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 요주의 인물, 문제를 일으킨 또 요주의 인물이 누구였어요? 이민영님. 맞군요. 예. 이건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는데 그 흙을 밟는 게 흙 속에 있는 공기를 빼고 그 흙을 양질의 흙으로 좋게 만들려고 밟는 건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림은 안 나는데 저만 힘든 것 같아요. 제 것만 모양이 안 나오고 다른 애들은 잘 나오는데 그래서 저만 더 많이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 물어볼까요? 흙밟기 작업이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친구 솔직하게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힘들었네요. 그렇군요. 보기에는 사실요 이게 진흙이니까 감촉도 좋고 어떻게 보면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참 재밌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든 작업인가 봐요, 교수님. 예, 그 젊은 학생들이 참 좋은 체험을 하고 오셨고 참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는데 원래 저런 도자기를 만드는 일은 옛날에 서민들이 했죠. 그 지금 같으면 저렇게 대학생들이 그런 걸 안 했겠죠. 옛날에 이제 그런 지위라면은.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즘에는 미술 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있어요. 아트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만 지금 체험했던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심신도 단련하고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되고 또 아까 흙밟기를 하는 사이에 이 흙 밟는 사이에 여기 모든 그 발의 신경이 이렇게 자극되고 지압이 돼가지고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체험을 한 겁니다. 남경주 씨, 이 옹기에도 말이에요.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뭐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아셨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유약을 바르자는 질그릇하고 유약을 바른 오지그릇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친구들이 얘기한 것 중에 프레독이라는 게 나왔어요. 맞아. 이 뭐 어감상으로는 꼭 외래어 같기도 해요. 프레독. 프레독이 뭔가요, 교수님? 예, 프레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옹기의 종류 중에 하나. 구워질 때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구워지는 것입니다만
불 속에서 구워지는 순간에 소금을 좀 뿌려가지고 네. 약간의 광택을 내고 나중에 연기를 쏘여서 좀 푸르스름하게 구워진다. 그래서 이제 풀의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옹기는 참 좋은 그릇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서민적인 그런 좋은 그릇인데 이 풀의독은 주로 이북 쪽에서 사용되어졌던 우리 이쪽 이남 쪽에서는 별로 사용되어져 있지 않는 방법이었었어요. 뭐 이 옹기도 그 만드는 그 방법에 따라서 그 뭐 기능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옹기흙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많이 섞여 있어요. 모래도 섞여 있고. 여러분들 요즘에 뭐 대천 같은 데 가면 머드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은 흙으로. 이 옹기도 바로 그런 미네랄이 섞여 있어서 흙 자체에도 상당히 좋은 원적 개선을 방출해주고 또 이렇게 구워진 다음에도 거기에다 음식물을 저장하게 되면 굉장히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숨쉬는 그런 그릇이죠, 바로. 그래서 그런 좋은 그릇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숨 쉬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옹기는 어떻게 숨을 쉬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셨죠? 제가 자세히 처음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눈 크게 뜨고 만나보시자고요. 네. 사람이 만든 인공의 산물이나 자연의 순박함이 그대로 배어있는 옹기. 옹기는 우리 먹거리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음식은 소금에 절여서 삭히는 발효 음식이 많은데요. 그 맛을 만들어내는 빠뜨릴 수 없는 비법, 그것이 바로 옹기라는 걸 모르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옛부터 이 옹기를 숨쉬는 항아리라고 불러온 거겠죠? 무생물에게 붙여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과연 옹기가 어떻게 숨을 쉴까요? 이건 옹기의 기공을 7,000배 확대한 사진입니다. 옹기는 이 기공을 통해서 숨을 쉰다는데요. 과연 몇 도에서 얼마나 구워야 할까? 정말 옹기에 숨구멍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양의 물이 담긴 유리그릇과 옹기 그릇에 붕어를 넣고 위쪽을 단단히 밀폐시켰습니다. 좀 붕어들한테는 너무한 일인가요? 과연 저 안에 있는 붕어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20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리그릇 안의 붕어들은 자꾸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요. 우리 옹기 그릇 안에 담긴 붕어들은 여전히 활기찹니다. 위쪽에 밀폐된 옹기에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숨구멍이 있다는 증거이겠죠. 더 직접적인 증거를 위해서 옹기 조각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봤어요. 선명하게 보이는 옹기의 숨구멍들 보이십니까? 과연 어떻게 이런 숨구멍들이 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흙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흙을 채취해서 굵은 돌멩이들만 제거해 밟고 다지면 모래 알갱이와 흙이 엉키면서 미세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불인데요. 1000도 이상의 온도로 구워지면서 옹기의 표면은 단단해지고 흙 속에 여러 성분이 녹아내리면서 미세한 구멍 위에 자연스럽게 방수막을 형성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옹기의 특징으로 된장, 간장이 오랫동안 저장되면서 비바람 속에서도 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보낼 건 내보내고 간직할 건 간직하는 옹기의 지혜.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의 사랑을 받아온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세요? 원동희 씨. 아주 잘 봤어요. 정말 그 구멍이 다 보이네요. 그렇죠. 구멍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런 지혜를 다 아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지혜로운 거고 네. 또 그 지혜로운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저희가 또 우수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게 과연 어떤 건지 저희 교수님께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보자고요. 네, 그 옹기가 흙 자체에서도 이제 숨을 쉬기도 합니다만 이 옹기에 보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살짝 그림을 그리는 수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난초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게 유약이 살짝 벗겨지는 현상이 되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이제 이렇게 여과 현상을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기에 이렇게 아름다움도 곁들여주고 여과 현상도 일으켜줘서 과학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옹기가 좋다는 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어머니들이나 요 근가의 우리 주거 환경이 바뀌기 전까지는 장독대가 뒤에 다 있지 않습니까? 키워지고 키워지고 그
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정의 그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정화조 떠놓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 가정의 어떤 행복이나 건강을 기원하는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하고 또 구박받고 그러면 좀 애환이 생기면 뒤에 가서 장독대 가서 우시기도 하고 그 장독대라는 건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꼭 음식 문화뿐만 아니고 아름다움의 그 우리 소박한 아름다움도 갖고 있고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지내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시연 씨 스튜디오 안에 이쪽으로 좀 잠깐 좀 이동 좀 그럴게요. 해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옹기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옹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죠? 예, 옹기종기 모여 있네요, 진짜. 자, 교수님. 네. 여기 앞에 위에 이렇게 네. 동그랗게 조그만 구멍이 뚫린 예. 옆으로 길쭉한 그런 옹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원래 이거 만들 때는 이렇게 세워져서 만들어졌는데 예, 눕혀가지고 구멍이 뚫어져 있죠. 이런 거를 장군형이라고 합니다. 장군. 장군형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요거는 아마 소변기로 썼을 것 같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구멍이 그렇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멍이란 말씀이로군요. 그래서 좀 이런 형태가 작은 거는 식탁에도 쓰여졌고 형태는 비슷하게 장군 형태인데 이건 좀 크기로 봐서는 아마 소변기 정도에서 왜냐하면 지게 들고 옮겨 다니기 편한 정도 크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없이 아무렇게나 가서 이거 예쁘다 그러고 옹기를 내가 이렇게 골라봐요. 안 되죠. 알고 써야 된다니까요. 확실하게 알고 예. 자 그렇다면은 요런 거는요. 요것도 네, 여기 생겼는데요? 지금 요게 이제 프레독으로 구워진 아주 전형적인 그런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옛날 초가집에 굴뚝입니다, 굴뚝.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으로 배나게 비도 안 들이치고 그래서 아주 형태도 아름답기도 합니다만 물론 조형 감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능적으로도 보세요, 여기 비 안 들이치고 양쪽으로 이렇게 바람 차지 않게 고루 이렇게 연기가 나가도록 한 그 마지막 굴뚝 끝에 부분입니다. 그 바로 옆에 서 있는 것도 네, 이것도 같은 종류의 연가라고 합니다. 예. 네, 요건 좀 특이한 게요. 꼭 우리 여인네가 항아리를 이렇게 이은 것 같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예, 그거는 소주골이라고 하는 그릇인데 우리 옛날 소주라고 하는 그 술이 바로 이제 여기다 증류수를 내 가지고 저 앞에 꼭지로 소주가 쫄쫄쫄쫄 나옵니다. 그래서 소주를 만들 때 쓰는 그릇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앞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 뭐 지압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뭐 이런 기구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안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문양이 나 있는데 이거는 뭐 갈 때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모밀 같은 걸 좀 거칠게 갈아가지고 빈대떡을 만든다든지 할 때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갈 때 쓰는 학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는 뭐 한 10몇 가지 정도 옹기가 나와 있는데 참 굉장히 종류가 많죠. 맞아요. 전 우리 장독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 1000여 년 동안에 사용되면서 한 200여 가지의 다양한 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심지어는 뭐 베개도 있고 타구도 있고 뭐 조그만 방구리 또 여름철에 같으면 이제 이렇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옛날엔 냉장고가 없으니까 쫄쫄쫄쫄 흐르는 냇물에다가 김치를 담궈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김치 위에 물이 살짝 고여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하는 그런 구조도 있어요. 김치 신선도를 주기 위해서. 참 재미있고 또 과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썼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앞서서 그 학생들이 몇 가지 그 옹기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체험을 어떤 체험이 했나요? 있는지 우리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소아. 지금부터 옹기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마 굽는 과정이 이어지거든요. 저희들이 새벽까지 나무를 나르고 또 12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정말로 고생하는 그런 생생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전통 체험 보여주세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힘차게 울리는 톱날 소리. 오늘은 본격적인 땀의 체험이다. 가마에 불로 쓰일 나무를 베고 나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동진인 이번 체험 기간 중 가장 신이 난 듯하다. 잘 어울린다요, 아주. 제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직업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한다고요. 선생님께서 남아가지고 계속 일 배우라고 그랬어요. 아닐 텐데. 설마 했던 일은 현실이 되고 선생님도 함께 땀을 흘리셨다. 이제 빚은 그릇을 가마 안으로 옮길 차례다. 자기 몸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밑부분을 잡아. 직접 물레를 돌려 그릇을 빚어봐서일까. 다만 나르기만 하는 일에도 마음은 저도 모르게 숙연해진다. 비록 직접 만든 옹기는 아니지만
그 옛날 장인들이 느꼈을 뿌듯함이 가슴속으로 전해지는 듯하다. 가만으로 놓아줘라. 자. 가마 안에 항아리를 쌓아놓는 것에도 숙련된 솜씨와 안목이 필요하다. 언제나 최고참의 장인이 맡아온 일이다. 와, 저렇게 큰 옹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렇게 해서 가마 속에 몇 개나 들어가요? 한 200여 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가마인가 보죠? 예, 저희 스승님께서 직접 프로덕을 굽기 위해서 직접 제작하신 가마라고요. 살가마라고 합니다. 이 앞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있어요, 기물이. 그래서 이 기물을 넣는 데만 하루 반나절이 걸립니다. 이게 불 때는 거는 이제 밑불서부터 큰 불까지 떼주는데 보통 한 96시간이 걸려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불길 속에서 흙은 그릇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나무는 아까 아침에도 나르지 않았나요? 나흘 동안 나무를 떼기 때문에요. 가마 속에 들어가는 나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만 날랐어요. 가마한 뜨거운 열기에 누렁이도 슬슬 꼬리를 감춘다. 지금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다. 나무를 나르는 단순한 작업은 최선을 다해 빚은 그릇이 제대로 구워지길 바라는 기원과 기대의 시간이 된다. 충분히 들잖아. 자, 하나 더 가져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가마한 온도가 높아질수록 흙의 껍질이 벗겨지고 옹기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타오르는 불 앞에서 여섯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 밝은 얼굴. 가마를 향해 거침없이 뿌려대는 것은 바로 소금. 불의 독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재료. 보고만 있을 순 없다. 뜨거운 열기에 감히 어쩌지 못하던 우리에게 나무를 넣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던지고서 빨리 나와야 저 좋아하는 모습들 봐요. 그런데 저 불 앞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한 반경 1m 내에 있었는데도요. 대단히 뜨겁더라고요. 오케이. 어릴 때 저렇게 불 앞에 있으면 밤새는 거 몰랐잖아요. 그치, 꼭 모닥불놀이 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불을 보라고. 야, 밑에 봐봐. 장난 아니다. 아니, 아까 색깔이 달라서 완전 확 바뀌어버렸어, 이게. 요 상태가 되면은 요 상태가 되면 1200도가 넘은 거야. 이 온도 자체가 1200도가 넘은 근데 그게 거니까. 온도가 되지 않고 어떻게 1200도가 넘는다? 그러니까 불꽃의 색깔을 보고서 이제 온도를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옹기예요. 불꽃이 저렇게 닿아도 돼요? 불꽃이 다 가지고 들어가야지. 계속. 가마의 길이는 근 20m. 굴뚝으로 이제 불이 나오는 거야. 저 뒤에까지요? 우리 거기까지 불꽃이 가게 돼 있어. 그렇게 옹기장이들은 흙의 원리뿐 아니라 불의 원리로 옹기를 만들어 왔다. 까맸잖아. 밀짚 모자는 겨울에도 가마 앞에서는 필수품. 가마 안으로 불길이 다 퍼지게 되면 가마 입구를 벽돌로 막는다. 자, 이제 여기 다 끝났으니까는 이제 위에 올라가서 떼는 거 좀 보자. 이렇게 3명씩 양쪽으로 가가지고 불 떼는 거 한번 보자고. 올라가자. 이쪽으로 올라가고 돌아가고 올라가자. 가마 위로 올라오면 비로소 불길이 가마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불길은 가마의 창솔 구멍으로 솟구쳐 올라오고 쳐다보는 것조차 힘겹다. 불 죽이기. 구멍을 진흙으로 촘촘히 막아 가마 안에 산소를 차단시킨다. 바로 이 과정이 옹기에 연기를 입히는 과정. 구멍을 한꺼번에 다 막진 않는다. 불길의 세기와 힘들었겠어요. 색깔을 보면서 천천히 차례대로 구멍을 막아준다. 벌써 이틀째 밤을 꼬박 새우고 있다. 지금 불꽃 색깔을 따라요. 보시면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요. 옹기 색깔이 불꽃 색깔이랑 똑같아져요. 가만 정말 그릇들은 손으로 막 만지고 1200도의 싶은 열기를 충동이 견디며 있나요? 불의 세례를 받고 있다. 불꽃은 마지막 한 줌까지 타오르고 가마 안을 휘돌아 굴뚝으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온다.
온도계도 없이 옹기가 구워질 수 있는 최상의 온도를 불꽃의 색깔로 가늠할 수 있는 감각. 얼만큼의 시간이어야 그런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일까? 선생님께서 마지막 구멍을 막았다. 이제 곧 가마로부터 갓 태어난 옹기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다. 불길이 잦아들고 열기가 피어내는 아지랑이 뒤로 완성된 옹기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보인다. 비록 첫 솜씨지만 최선으로 만든 자신의 그릇이 잘 구워졌기를 기도하고 가마 안의 열기가 어느 정도 식기를 기다려 드디어 입구를 연다. 나흘 밤낮을 타오른 재의 양은 보기에도 만만치 않다. 막았던 구멍을 열어 가마 안의 열기가 빠져나가게 돕는다. 뜨거운 열기가 올라올 거야. 그래 한번 따봐. 옆 창솔 구멍의 뚜껑을 여는 막중한 과업이 동진이에게 맡겨졌다. 이제 싹 들어내봐. 머리 다친 거야? 뜨거운 김이 나오지? 속 안에 기물도 보일 거야. 가마 안에 옹기가 앉아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옹기장들이 만난 바로 그 모습대로. 이제 꺼내는 일이 남았다. 다 열었어? 네. 그 뒤로 열지 마라. 한번 요 안에 좀. 드디어 선생님을 따라 가마 안으로 들어가고 저 안에 완성된 옹기가 있다. 내가 오는 게 이거 같아. 이거 우리 거래. 정말? 재가 가득 묻은 옹기들이 하나둘씩 세상의 빛을 보고 지난 며칠간의 체험이 이 옹기 하나하나에 새겨진 듯 소중하게 꺼내 만져본다. 저렇게 가마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서요. 진짜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너무 더웠어요. 가마에 남은 열기에 이곳은 한여름 못지않다. 잿먼지를 닦은 옹기는 비로소 자신의 색깔을 찾고 직접적으로 불이 제일 많이 닿는 부분이고 재가 제일 많이 앉는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재가 녹아가지고서 그 효과를 난 게 금방 눈으로 보인다고. 이 초록색 나는 부분이 재가 많이 앉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전 부분이 제일 많이 그 재가 앉았지. 자, 이렇게 뒷 부분을 보게 되면은 불길이 지나가고 재가 스쳐간 자리가 자연스럽게 무늬가 되고 색깔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니. 그렇지. 둥그스름한 옹기의 선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오랜 세월 자연과 어우러져 갈고 닦은 속 깊은 아름다움이며 텅 빈 속내는 무엇이든 다 담아낼 수 있는 수용의 미덕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옹기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집에 있는 옹기 한두 점씩은 다 있다고 어느 집이든 그거라도 후손 대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정신은 가져야 된다고. 옹기잔에 담겨진 따뜻한 차 한 잔의 옹기처럼 전통이란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 박수 한번 치자. 진짜 며칠 동안 진짜 값진 체험하고 갑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득 담은 옹기를 들고 아쉬운 작별을 한다. 이 좋은 거를 갖다가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또 알려야 된다고. 체험을 하고 수고들 많았어. 네. 잘 가라. 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에 학생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선생님 모습이 참 편해 보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요. 전 그것보다도 아까 그 가마 열 때 이렇게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보는 그 호기심 어린 그 표정이 눈동자. 정말 예뻤다고 생각을 해요. 네. 흙을 넣는데 그 옹기의 색깔들이 계속 변하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진짜 유리 보듯이 투명해져요. 그거는 정말 이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모두 진짜 그거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충동을 한 번씩 다 느껴볼 정도로 진짜 너무 이뻤어요. 꼭 그 불 뗄 때 안에 들어가서 본 사람 같이. 네. 우리 정 교수님께서 네. 그 가마 불 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생이 얘기했듯이 그 도자기 가마 장작 가마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장작 가마를 불 뗄 때 그 광경은 너무너무 신비하고
정말 저도 그 경험을 어렸을 때 많이 하면서 지금 자랐습니다만 들어가고 싶어요, 그 속에. 너무 신비롭고 그 하얀 불이 막 넘실넘실 이렇게 춤추면서 들어가는 거 보면 꼭 승무 추는 것 같습니다. 그 불길의 그 모양새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옹기 그 사이에 또 그 준비를 했네. 다 가지고 왔네요. 다 가지고 왔어요. 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작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품표에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동진 군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김치떡을 만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코일링이라는 기법으로 이걸 만들었거든요. 네. 너무 뿌듯해요. 본인하고 너무 닮았어요. 무슨 트로피예요? 네. 나름대로 또 뚜껑까지 달아보려고 뚜껑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뚝배기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훌륭해요. 예. 네. 어떤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떤 작품이라기보다는 다 훌륭합니다. 아주 다 훌륭한데 그 원래 그릇이 그 만든 사람의 심성을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체험해봤다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쁜 전통 체험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배연식 선생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큰 소리로 선생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나오실 겁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좀 달려주실까요? 네, 아유, 굉장히 반가워들 하네요. 무척 힘들어했는데. 예,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네. 정말 그 다들 열심히 물론 했겠지만 그 중에서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 이렇게 하시고. 가장 땀을 갖다 많이 흘린 박진우 군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박진우 군은 신체적 구조상 땀을 많이 흘린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땀을 많이 흘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네, 그런데 흙 밟는 게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바지 딱 걷고 다리에 굉장히 무성하게 만드는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전통 옹기를 만드는 분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전통 옹기가요. 가장 우리 어머님들 손길이 가장 많이 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옹기를 갖다가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옹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미 이런 거, 가장 자연에 가장 가까운 자연미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는 옹기를 여러분들 가장 소중하게 아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정 교수님하고 사실 배현식 선생님하고도 사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나오셨는데 인사도 못 드렸어요, 서로. 네. 예. 자, 우리 정 교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배 선생님 말씀 중에 가장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셨는데 옹기는 정말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도자기입니다. 그 말은 곧 가장 세계적인 도자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옹기의 그 소박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연스러운 맛이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소박스러워하고 자연과 가장 밀접해 가까이 있고 또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그 장 문화가 다시 또 부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이 건강에 좋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다 새로 아셔가지고 요즘에 또 음식에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수천 년 동안 지켜줬던 것이 바로 옹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옹기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다시 젊은 세대 여러분들의 체험을 통해서 또 인식했고 앞으로 꾸준히 아마 우리가 관리하고 또 더 연구하고 이제 공학도들이 또 체험했으니까 아마 더 공학적으로 연구를 해주실 것 같고 그게 가장 한국적인데 또 가장 과학적이고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 서민적이고 너무 소탐해요. 아주 그냥 아무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릇입니다.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정 교수님 오늘 나와주신 배현식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험하고 돌아온 우리 친구들에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전통 체험 뿌리 깊은 나무. 다음 주에는요,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우리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색채미와 조형미를 느낄 수 있는 단청을 홍익대 회화과 학생들이 체험하고 돌아와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